아이고, 오늘은 겨울인데도 몹시 좀 후덥지근한 것 같은데 열기가 상당합니다. 진술인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속 가능하고 공정성을 담보하여 미래 세대가 동의하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겠죠? 그다음에 자녀에게 빚을 떠넘기려고 작정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저는 안 계신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공적인 빚을 후손에게 떠넘긴 데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한지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미래 세대, 청년 세대가 외치는 이유입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10대 때 공장 노동자로 제가 1988년 1월 1일자부터 국민연금 가입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먼 훗날 보니까 이게 뭐지 해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96년도에 보험 설계사를 했습니다. 그때 개인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때 얼마를 보장해 준지는 7%. 그때 저는 별거 이거 뭐 이랬는데 그때 왜냐하면 제가 적금을 넣으면 25%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은 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뒤늦게 공부를 해서 돈이 없어서 해약을 한 거예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지금의 7% 뭘로 그런 수익을 내겠습니까? 너무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보험료율 9% 이걸로 지금 하는 40%, 42% 수익률 난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험료율은 4%만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50% 하자? 있을 수가 없죠. 그 부담은 누가 합니까? 누군가 우리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데 현 세대가 아니라 최소한 20대 미만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1대 때 공론화 위해서 시민대표단이 상당한 의미 있는 그 결과가 나왔는데 수기 과정을 거치고 나서 30대하고 30대가 바뀐 겁니다. 12, 40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뭐냐? 본인들 자녀가 어깨에 그런 짐을 가장 메고 있게 생겼다는 걸 인식을 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들의 짐을 떠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특히 해외 사례하고 비교할 때도 우리는 다층 연금 체계죠. 이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소득 대체율 조정 등 모수 개혁만으로 노후소득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합쳐서 500조 원 적립돼 있고 국민연금 적립액의 2분의 1 정도입니다. 구조개혁 논의를 함께 해야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차원에서 연금특위에서 마치 모수개혁만 추진해서 동의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 제가 그 당사자로 참여했고 연금개혁특위 구성의 건이 22년 7월 22일에 의결됐는데 첫 번째 주문이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수개혁만은 안 된다, 구조개혁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게 공론화 의제별 주요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모수개혁인데 나머지 2번에서 7번까지가 전부 구조개혁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왜 알다녀진다?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표기된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여기에도 프레임의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12, 40이 재정 안정뿐이고 여기도 소득 보장이죠. 그 다음에 13, 50만 왜 소득 보장입니까?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도할 수 있다. 게다가 아까 다른 말씀하셨는데 설문 자체가 문제입니다. 1번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고려하여 9%, 12% 올리고 소득 대출 유지. 2번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13% 그다음에 50%를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50%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이 전제로 설문이 된 게 맞습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에 저는 2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득도 보장해주고 지속 가능성도 담보되는데 이 좋은 걸 안 할 이유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그때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주원성 교수님이 50% 주장하셨는데 재정 안정을 어떻게 확보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남찬석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건호 우리 위원장님이 제가 참 공감하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 부분 저는 공감하고 또 우리 윤성병 교수님은 국고 지원에 크레딧이나 보험료를 계속 지원해야 된다. 그게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재정 안정 확보 방안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그 공론화 때 이제 그 설문 문항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설문 문항만 보고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공론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발제와 설명 그리고 질의응답 과정을 상당 기간 거쳐서 응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설문 문구 때문에 호도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출 이제 그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는 뭐 9% 그러니까 그 12% 40% 방안이나 13% 50% 방안이나 이건 다 양쪽 다 이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뭐 저는 장기적으로 당장에 그러니까 13%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논의 발제 과정이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60년대 이후에 이제 지출이 그러니까 보험료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고 지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뭐 30% 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는 고령화 수준이 노인 인구 비율이 46% 가까이 된다면 그 정도는 우리도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 연령 예. 국고 지원을 계속 늘리면 다른 지원은 안 합니까? 어차피 세금으로 충당할 텐데. 그러니까 세금으로 충당, 그러니까 노후 보장 비용의 총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계층 간에 어떻게 분담을 하게 할 거냐라는 것에서 이제 보험료냐 조세냐, 그리고 조세라면은 누가 분담하게 할 거냐, 사실 이제 그 결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총량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뭐 13% GDP 이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담 배분의 문제다라고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모든 지표들이 2033년까지 65세에 이제 은퇴해서 수급 연령이 65세가 되는 것을 이제 수급 연령이 65세인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80년까지 60년 80년까지 수급 연령 65세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출을 어느 정도 이제 제어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뭐 인구 구조의 문제가 이제 깔려 있는 건데, 그러니까 더 출산하기 좋은 사회, 그리고 더 고용률이 더 높은 사회,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향후에 이제 2050년대 이후에 연금 지출에 있어서 오히려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까 앞에서 이제 안상우 의원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정되고 통합적인 복지 국가를 만들었을 때의 대표적인 효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